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앞서서 투표 참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투표 참관은 투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사전 투표하고 당일 투표. 그러니까 선거일 10월 16일 날 하는 것은 당일 투표고 4일, 5일 전에 하는 것은 사전 투표죠. 저는 이 시간에 투표 참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당일 투표 먼저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투표는 선거일 날, 그러니까 10월 16일 날 하는 투표고요. 이때 참관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투표 참관은 이제 공직선거법 161조에 참관은 어떤 거로 하도록 되어 있냐면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 그러니까 몇 매가 발급이 됐는가, 그 다음에 정당한 선거인에게 발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참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표 상황 전체를 참관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표 참관은, 그러니까 투표 상황이 공정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투표지 교부 상황하고 투표 상황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거인이 들어와서 투표용지를 받고 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고 또 접어서 투표함에 넣는 그 전체적인 상황을 다 쉽게 참관할 수 있도록 투표 참관인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표 참관인석이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 없도록 막 구석땡이에 있거나 뭐 제대로 자리를 안 만들어 놔져 있다. 그러면 투표 관리관에게 이 법에 의해서 참관인석을 잘 볼 수 있도록 투표 용지의 교부 상황하고 투표 상황 참관을 잘 할 수 있는 자리에 참관인석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녹음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기표를 찍은 거, 요거는 촬영하지 않도록 돼 있어요. 기표소 안에서만 하지 않도록 돼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제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아시고 참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투표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투표하기 전에 준비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일 투표다 그러면은 개시하기 전에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시작할 때 뭐 투표함에 투표용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투표용지가 일련 번호가 쭉 있는데 처음부터 되어야지, 뭐 중간에 뭐 없어졌다 그러면 안 되겠죠. 투표용지 발급 상황을 참관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표 개시하기 전에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전투표 같은 경우에는 1시간 전에 가시라 얘기하는데 당일 투표인 경우에도 이 개시 전에 1시간 전에 가셔서 준비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 그래도 5시 20분까지는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투표 관리관하고 투표 사무원들이 있어요. 투표 전체 과정을 이끌어가는 이분들이 준비하는 그 상황이 초기화가 잘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거를 참관하시면 됩니다. 투표 관리관은 이제 투표 용지에 찍을 도장을 이제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투표록에 도장도 등록을 하고, 다음에는 이제 기표 설치도 보고, 기표소에 있는 도장도 제대로 나오는지, 찌그러진 도장이 아닌지 뭐 이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표소도 상태도 확인을 하고, 이 부분에서 보면 기표소가 있는데 이 기표대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보시면 이 앞에 가림막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가림막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1인 1투표, 그 다음에 비밀투표, 이 두 가지 원칙은 꼭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매뉴얼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선거인이 요구할 때는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요구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미리부터 설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당일 투표할 때도 참관인
관리관께서는 우리 비밀 투표를 위해서 이 가림막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투표관리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관인들도 선거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그러니까 투표소에 갔는데 이렇게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가림막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관을 하게 되면 투표하기 전에 여기 서 계신 분이 이제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일 텐데 이제 참관 방법을 안내를 해줍니다. 참관인이 해야 될 것, 해서는 안 될 것 이런 거 안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특수봉인지라고 이제 투표함이 열리지 않도록 개표소까지 투표함이 열리지 않도록 그 봉인을 하는 그 종이가 있어요. 그 종이에 서명할 참관인을 이제 희망자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는 참관하시는 분은 후보별로 한 명씩 할 수가 있거든요. 후보별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들어간 참관할 때 나는 어떤 후보의 그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는 참관인인지를 아시고 후보별로 한 명씩은 꼭 희망을 하셔서 서명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투표함의 그 무결성, 투표함이 안전한지, 혹시 투표함이 열렸다가 다시 닫히지는 않았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후보자별 한 명에 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투표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제가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요한 파트가 투표 참관인이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또 드리고 이제 마무리할 때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투표 개시하기 전에 투표함, 이것이 정상인지, 투표함에 아무것도 없는지, 그다음에 기표소에 아무것도 없는지, 그다음에 도장이 제대로 찍히는지, 기표 도구라고 하죠. 이게 사람 인자 같이 생긴 요 부분이 제대로 찍히는지, 모양이 찌그러지지 않는지, 요걸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4.15 총선 때 보니까 투표지들 그 대법원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봤잖아요. 거기에는 기표인이 막 찌그러진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시하기 전에 이제 그 투표함이 이제 안에 아무것도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투표함에다가 이렇게 봉인지를 붙입니다. 봉인지를 붙일 때 그 양쪽에 투표함이 열리지 않도록 양쪽에 봉인지를 붙이고 이제 봉인지 붙인 다음에 서명을 합니다. 이때는 투표 개시 전에는 다 촬영을 해도 돼요. 특히 투표함에 봉쇄하는 거, 투표함을 막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명하도록 그 도장 찍도록 그 봉인지에 그 봉인하는 과정, 요거는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 선거인이 맞는지, 이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이런 것들을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투표용지를 제대로 교부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일련 번호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참관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런 과정에서 투표 사무원들이 제대로 안 한다, 이럴 때는 이의 제기를 하면 됩니다. 투표를 간섭하거나 이제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됐다 이러면 투표관리관에게 이의 제기하고 시정 요구를 하면 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촬영을 해서 증거를 남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투표가 끝났다 그러면 투표함 투입구에 잠금핀을 봉쇄하는 과정 참관하고 사진 찍으시고요. 그다음에 투표 종료 후에 특수봉인지, 봉인지 붙인 다음에 촬영하고, 그다음에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제 이동하거든요. 그때도 이제 희망하셔서 이송하는 데까지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일 투표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요 각각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관리관이 참관인들에게 이제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투표 시작 전에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투표 기간
도중에 할 수 있는 거, 후에 투표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요렇게 지금 안내를 해드리는데 요 부분은 제가 나중에 좀 더 그림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약할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 요거는 이제 중요하니까 꼭 들으셔야 되는데요. 참관 중에 선거인에게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참관인은 투표 관리관, 투표하는 사무원들에게만 얘기해야 됩니다. 선거인들에게 뭐 투표지 접으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투표하고 투표 사무에 방해, 간섭하는 거, 지연시키는 행위, 뭐 이런 거 이제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투표 관리관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뭐 투표 용지, 선거인 명부, 뭐 이런 거 만지면 안 돼요. 만지지 말고 말로만 해야 되고, 특히 말할 때 목소리를 크게 막 이제 소란하게 하는 행위하면 쫓겨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할 때 조근조근,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조근조근하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예, 향후에 이런 혹시라도 투표 사무원이나 투표관리관들이 제대로 뭐 못한다 이럴 때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싸우지 마시고, 예, 절대 큰 소리 내지 마시고, 예, 나는 워치하고 있다, 나는 참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시켜 주면서 이것을 참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볼게요. 투표 개시하기 전에, 그러니까 좀 일찍 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투표함이 이렇게 비어 있는지 이걸 좀 확인합니다. 투표함이 제가 한번 형광펜으로 표시할게요. 여기 투표함, 이것이 비어 있는지 이렇게 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투표함 뚜껑에 여기가 투표소가 맞는지 이걸 좀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하고, 그 다음에 투표함을 이제 막습니다. 그걸 봉쇄라고 하는데요. 잠그는데 이렇게 옆에 자물쇠 같은 거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끼우는 거. 그래서 요것을 이렇게 잠그고요. 예. 잠그는데 잘 보시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잠기는 게 딱 잠기고 위에 봉인지를 확실하게 붙여야 이게 빠지질 않는데, 지금 봉인지 크기가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 잠금 핀이 열릴 수 있도록 이걸 항상 확실하게 거기까지는 봉인하도록, 못 봉인하도록 크기가 좀 좁아요. 여기서 이제 투표함에 봉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위하고 밑에까지, 밑에 받침판까지 다 이렇게 붙여야지만, 아래까지 붙여야지 뚜껑이 분리되질 않죠.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되고, 요 사이사이가 저기 하지 않도록, 들뜨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근데 요거 할 때, 요거를 붙일 때 주의 깊게 해야 되는 게, 요거 붙이기 전에 봉인지를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인지 테스트 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이 봉인지가 특수봉인지라고 그랬는데 붙였다 떨어지면 훼손됐다라는 게 표시하는 그런 봉인지예요. 왼쪽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붙인 상태고요. 오른쪽은 붙였다 떨어뜨리면 이렇게 봉인지에다가 오픈 보이드, 이거 열렸다, 이렇게 해서 훼손됐다라는 표시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봉인지의 기능이 돼야 돼요. 근데 지난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는 이 봉인지를 붙였다 떼도 이렇게 왼쪽처럼, 예, 아무런 표시가 이제 이렇게 훼손되었다라는 표시가 안 나는 그런 봉인지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이 봉인지가 진짜 붙였다 떼어내면 뗀 자국이 있는지, 봉인지에 그 기능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거 홍성군에서 나온 그 투표지인데요. 지금 투표지 보면 여기 뭐 까만 거 보시죠? 이렇게 까만 거. 이거는 붙였다가 봉인지를 붙였다가 떼어나면 그 봉인지 밑에 있는 이게 붙인 자국이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거는 떼어낸 자국이에요. 근데 위에 보면은 이 봉인지는 그냥 깨끗하죠. 그러니까 이 봉인지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봉인지를 붙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이런 이의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 선관위가 얘기하는 게, 우리가 관내 사전투표에서 쓴 투표함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런 흔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일 투표할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투표함에 이러한 까맣까맣한 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자, 제가 지금 스킵을 했는데
한 게 있는데 뭐냐면 전에는 파란색이었잖아요. 지금은 까만색이죠. 올해 그 총선에서는 파란색에서 까만색으로 바뀌었어요. 까만색에 까만 글씨 잘 보입니까? 하여튼 봉인, 그러니까 서명이나 이런 거를 잘 감시하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서 선관위가 지금 의심스러운데요. 일단 우리가 이건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참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투표함 자체에 이런 봉인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봉인지를 이렇게 봉인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서명을 하셔라. 미리 서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 봉인지 딴 데 쓸 수 있잖아요. 어떤 선거구에서는 봉인지 여러 개를 주고 서명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붙인 것에 이 봉인된 것을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서명을 하는 거죠.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보시죠. 지금 이제 개표소에서는 이상한 게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요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이십니까? 제가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야 되겠네요. 잉크색을 좀 빨간색으로 할게요. 네, 요렇게 봉인지를 붙였다가 뗀 흔적이 있죠. 이거는 훼손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없도록 투표함에 이런 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죠. 뭐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예 봉인지가 이렇게 들쳐서 나온, 봉인지가 아예 띄어져서 나온 이러한 투표함도 개표소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당일 투표할 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투표 상황도 보지만 이 투표함이 깨끗하다. 그리고 이 투표함이 개표소에 갈 때까지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봉인지를 확실하게 챙기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을 하는 부분이 이제 투표나 개표나 이런 게 우리한테 익숙치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용어, 봉쇄한다, 잠근다는 거고요. 이렇게 자물쇠, 그 다음에 나중에 뚜껑에도 이렇게 그 자물, 이제 핀 같은 걸 꽂아놔요. 그래서 봉쇄하는 거, 그 다음에 봉인하는 거. 그래서 봉한 자리에다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는 거. 이게 이제 봉인인 거예요. 봉인. 그 다음에 서명은 이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기 성과 이름을 정자체로 쓰시거나 아니면 도장에 자기 이름이 있겠죠. 이걸 찍으셔야 되는 거예요. 특수봉인지는 이제 봉인하는 종이 스티커. 투표 용지가 있고 투표지가 있어요. 투표 용지는 기표 도장이 없는 거, 맨 처음에 받은 거. 그다음에 투표지는 선거인이 자기가 기표한 거. 그래서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찍으면 투표용지에서 투표지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투표용지와 투표지가 다르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를 아셔서 참관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관할 때 주의사항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시정 요구 이거 바꿔주세요. 가림막에 기표소에 가림막 설치해 주세요. 그 다음에 투표할 때 투표용지 반으로 접고 또 한번 접어서 넣어주세요. 뭐 이런 거 할 때 투표관리관에게만 얘기하면 됩니다. 선거인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말 걸어도 안 되고 투표용지나 장비 이런 거 절대 만지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큰 소리 내지 마시고 만약에 위반 사항이 있다 그러면 112에 이제 전화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하시고 괜히 그러니까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린 끝까지 참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112 전화하시는 것보다는 거기에 있으시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관을 하시고 이상한 사항을 이제 적발하시는 게 훨씬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드립니다.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12 전화하셔야죠. 근데 112에 전화하시면 이제 지능범죄수사팀이 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고소고발장 거기서 이제 구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부분은 뭐 경찰서 와서 해라 뭐 선관위 신고해라 막 이러거든요. 이러면서 참관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냥 참관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투표장 안에서도 경비하시는 그 경찰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는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분들은 그 안전을 지키시는 분이지 뭐 문제점이 있거나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와서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문제 발생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투개표를 중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이의제기서, 이의신청서, 그러니까 시정요구서 이거 투표관리관 책임자에게 요구하시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사고가 발생하면 촬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을 하시고 이의제기서를 제출하시는데 이름만 드리면 됩니다.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뭐 개인정보를 더 원한다, 뭐 주민번호라든가 전화번호 원한다, 그리고 강요한다 이러면 그렇게 하시면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라고 경고를 하시고 우린 이의제기만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정보는 이미 다 그 후보자가 참관인 등록할 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요 이상의 정보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상황을 투표록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더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참관인으로 들어가는 그 그룹이 있죠. 단톡방을 만드셨을 텐데 그 단톡방에 있는 장에게 중간관리자에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그 부방대에 그 전문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이쪽에 지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연락처 이런 것은 교육 받으시면서 받으셨을 거니까 그 연락처를 해주시고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투표 전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에 이제 투표록 같은 거 막 기록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다 촬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전에 하시는 분은 오전에 기록한 그 투표지를 촬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오후반이 있잖아요. 워낙은 하루 종일 하면 좋은데 너무 힘드시면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6시간씩 하실 겁니다. 그럼 오전에 하시는 분은 이제 사전에 1시간 전에 가서 그런 거 다 투표록 기재한 거 다 촬영을 하시고 이제 투표 개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투표 개시가 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요. 이제 투표 사무원들이 본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썼다 그러면 마스크를 내리고 이제 그 신분을 확인하는 거죠. 신분증 보고 주소, 생년월일, 뭐 이름 이런 것도 이제 물어보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인을 잘하는지 이런 걸 좀 하시고 만약에 확인을 안 한다 그러면 신분을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는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 뭐 조선족이라든가 중국인들이 많이 뭐 이상한 투표를 한다, 뭐 이런 의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한국인인지 선거권이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이런 것들도 확실하게 필요한 거죠. 예. 대한민국 선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되니까요. 두 번째는 선거인 명부에 이제 기재를 합니다. 이렇게 선거인 명부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했다라고 하는 걸 서명 아니면 도장을 찍도록 돼 있죠.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투표관리관이 이제 도장을 날인합니다. 예, 도장을 날인을 해서 이제 선거인에게 주죠. 이때는 당일 투표기 때문에 여기에 절취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취선이 있어서 일련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일련 번호가 시작번부터 끝번호까지 딱 주면 맨 마지막에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투표함에 넣는 투표지를 세면 되는 거죠. 참관하실 때는 그 부분을 이제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2장 넣거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계속 참관하는 사람들이 눈이 많기 때문에 별 이런 부분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여기 있는 숫자, 그 투표 용지 교부 상황을 참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번호와 그 다음에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을 때 숫자 이런 거 맞는지도 꼼꼼히 하실 분들은 카운트를 하셔서 참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투표용지는 가로 형태예요. 즉 아까 본 요거는 우리 뭐 이게 경기도 의회 선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요번에는 교육감 선거잖아요. 그래서 교육감 선거는 가로 형태입니다. 가로 형태에도 여기 옆에는 당일 투표인 경우에는 여기 그 투표관리관 도장 옆에 여기 절취선이 있어요. 이제 일련 번호 있는 일련 번호가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일련 번호가 있어서 요거를 떼고 선거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선거인 이렇게 가위로 뗍니다. 도장을 찍을 때
도장은 몇 개까지 찍을 수 있냐면 많이 찍어 놓으면 그게 안 되니까 최대 100매까지 찍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매 이상 미리 찍어 놓으면 안 돼요. 많이 찍어도 100매 이내로 찍어 놓고 그다음에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예. 왜냐하면 이 투표용지 관리 측면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일련 번호를 잘라서 선거인에게 일련 번호를 보여줘야 돼요. 선거인 앞에서 일련 번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일련 번호를 여기 번호함에다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뗀 그 투표용지를 선거인에게 교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선거인 명부에도 사인하고 이 투표용지의 일련 번호 이것도 이제 번호지 함에 이제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크로스 체크 되기 때문에 좀 그나마도 사전 투표보다는 안전합니다. 투표용지 이제 교부가 끝나면 이제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기표. 근데 지금 가림막이 지금 없죠. 예. 제가 투표하러 갔어도 가림막이 없으니까 뒤에서는 보여요. 이렇게 이 사람이 몇 번 찍는지 뭐 이런 거 사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림막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건 가림막이 없는 거고요. 가림막이 있는 건 이렇습니다. 이건 가림막이 있는 거거든요. 여기 아예 들어가서 기표를 투표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림막은 이제 설치하도록 권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투표지가 됩니다. 기표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투표함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앞에서 참관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 이제 투표지를 제대로 넣는지. 예. 근데 투표지 넣을 때 법상으로는 투표지를 접도록 돼 있죠. 예. 우리는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알죠. 그러니까 접도록 돼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가 접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그 투표용지가 작아서 안 접는 사람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 관리관 사무원들에게 접어서 넣도록 해달라고. 왜냐면 접도록 법에 돼 있으니까. 접어서 넣도록 안내해 주는 것은 투표 사무원들이 해야 될 의무거든요. 그러니까 참관인들은 그 얘기를 안 하면 접어서 넣도록 해달라. 근데 접을 때도 이게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접어야 되는데 어떻게 접냐면 이게 길잖아요. 긴 쪽으로 접어야 돼요. 그 짧은 쪽으로 접으면 다른 그 후보자에게 내 기표한 도장이 찍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쪽을 접어서 다시 한번 접어서 이렇게 넣도록. 예. 왜 그러냐면 그 개표소에는 빳빳한 한 번도 접지 않은 이런 투표지들이 나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반드시 접어서 그것도 이렇게 기표가 다른 후보자에게 이제 붙이지 않도록 긴 쪽을 접으면 돼요. 긴 쪽을 접어서 넣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오전과 오후에 그 투표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만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 끝나면 이제는 투표함에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못 넣겠죠. 요번엔 8시까지인 것 같아요. 8시 후에는 이제 투표 마감이 되고 그러면 투표구, 이제 투표 그 뚜껑 부분이 이제 투표지를 넣는 구멍을 이렇게 덮습니다. 투입함에 덮개를 닫으면 여기 이제 동그라미 이제 구멍이 생기는데요. 이것을 이제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잠금 핀을 끼워줍니다. 열리지 않도록 이게 이제 열렸다가 그러니까 투표지를 넣고 나중에 끝나면 이제 이게 닫힌 다음에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이렇게 넣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위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투표지 못 넣도록 이렇게 특수 봉인지를 이제 부착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이렇게 파란색이었어요. 근데 올해 까만색으로 바뀐 거죠. 예. 이렇게 붙이고 나서 서명은 붙이고 나서 하는 거죠. 그래서 투표관리관이 사인하고 그 다음에 참관인들이 여기다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투표 봉인지가 만약에 뜯어지면 뜯어졌다라는 뜯어진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훼손된 거 밑에 훼손된 자국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봉인지가 그 기능하는지도 이제 사전에 아까 처음에 투표하기 전에 이제 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뜯었을 때 뜯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간인이 중요해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계약서 쓰면은 서로 간인하잖아요. 이 두 개의 계약서가 이제 같은
계약서다라는 걸 확인하도록 간인하는데요. 간인 사례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옆에 이렇게 삐져나오도록 이렇게 이제 간인 밖으로 나오도록 간인해도 돼요. 근데 간인 못하게 막는 투표관리관도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간인 그러면 이제 그냥 하면 됩니다. 예, 왜냐면 여기다 도장 찍어도 되고요. 예. 지금 다른 사례로 예. 이렇게 본인이 도장 가져가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도장은 하지 않아도 되죠. 여기 옆으로 이렇게 간인을 하면 됩니다. 이름을 쓰고 간인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게 이제 사진을 찍어야 되죠. 이게 증거. 그래서 요 상태가 그대로 우리가 봉인한 상태다라는 걸 알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그럼 사진을 어떻게 찍냐면 전체적으로 투표함 찍고요. 이 위에 여기 이제 이게 몇 투표소인지 알 수 있도록 그 투표함 위에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양쪽에 봉인을 하거든요. 양쪽에 사진을 다시 찍고 이 왼쪽하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투표함이 있으면 이 옆에 있는 부분은 오전에 한 거고요. 투표 마감 후에는 위만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당일 투표 마지막까지 오후까지 하시는 분들은 전체 찍고 위 찍고 앞과 뒤 찍고 그래서 그렇게 4장을 찍어서 거기 개표소에 요 투표함이 열리는 그 개표소에 그룹에게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룹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뭐 박준 변호사도 말씀하셨고 또 여기 교육 받으시는 분 그 같은 그룹에 단톡방이 있다면 그쪽에다 올려주시고 또 다른 방법이 없다면 제가 이따가 이메일 번호 드릴 테니까 이쪽으로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록, 그 다음에 이제 작성을 합니다. 끝나면 투표록을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투표록도 이렇게 간인을 찍는다고요. 이게 이제 이 두 장이 이제 같은 장이다라고 해서 이게 간인을 찍죠. 이런 거 이제 다 촬영이 가능합니다. 투표 후에는. 촬영 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 투표함을 어디로 가냐면 개표소로 이동을 합니다. 예, 당일 투표이기 때문에 바로 그날 오후에, 그러니까 10월 16일 오후에 개표하죠. 그러면 이때 탑승자도 사전에 갈 사람 이렇게 선정을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예, 희망하셔서 이렇게 여기 tab승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개표소까지 가서 개표소에서 잘 접수가 되는지까지 보시면 이제 그 당일 오후 저기가 되겠죠. 그 오후에 참관이 다 끝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하면요. 당일 투표인 경우에 오전 참관인 투표하기 전에 이제 투표함 확인하고 홀로그램 제거해서 그 봉인지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고요. 봉인지 붙인 다음에 서명하고 예. 전체 촬영 위, 예. 앞뒤 촬영하셔서 하면 되고요. 그다음 오후에 참관하시는 분은 이제 다 그거 보시고 봉인지 붙인 후에 서명하시고 촬영하시고 투표록을 촬영하시고 그다음 개표소까지 투표함 이송하는데 참여하시고 그다음에 촬영한 것은 그룹에 공유하시고 또 EJArmy3 gmail.com 여기 이제 부방대 번호입니다. Election Justice Army 3 예, 3 EJArmy3 gmail.com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그룹에 단톡방이 있다면 그쪽에 참여하시는 게 우선이고요. 만약에 그쪽이 없다. 나 개인적으로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쪽에 이메일로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일 투표 참관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